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이 여러 형제와 결혼하고 결혼 첫날 밤에 온 가족이 함께하며 천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 우리가 결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히말라야 깊은 곳, 티베트에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관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 환경적, 경제적 기초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형제공동혼이라는 관습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생존 환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발 5,000m 높이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곳은 산소가 너무 희박해서 방문객들이 걷기만 해도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절은 고작 4개월뿐이고 경작 가능한 땅은 매우 귀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대대로 힘들게 일궈낸 작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3명의 아들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각 아들이 땅을 나눠 상속받고 각자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하지만 티베트 가정은 수백 년 전 수학적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귀한 농지를 3 아들에게 나누어 주면 각 가정 단위가 너무 작아져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가혹한 산악 환경에서는 짧은 농사철 동안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야크를 몰며 위험한 지형을 오가는 일은 몇 달씩 걸리며 여러 명의 건강한 남성이 필요합니다. 먼 지역으로의 무역 원정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며 누군가는 집을 지키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티베트인들이 찾은 해결책은 가족 자원을 분할하는 대신 형제들이 한 여성을 아내로 맞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의 땅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여러 남성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고지대 생존의 극한 도전을 견딜 수 있는 경제적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인류학자인 사라 첸 박사는 티베트 공동체를 20년 넘게 연구하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형제공동혼 가정은 경제적 안정성, 아동 생존율, 장기적 번영 면에서 분할된 핵가족보다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형제공동혼 가정은 곡물 수확량이 40% 더 높았고 혹독한 겨울 동안 가축 생존율은 60% 더 높았으며 유아 사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이 아닙니다. 티베트의 환경적 도전은 이 결혼 시스템이 해결한 독특한 요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름철에는 야크떼를 고지대 목초지로 이동시켜야 하며 이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이 며칠도 버티기 힘든 고지대 텐트에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보리와 같은 작물은 짧은 농사철 동안 집중적인 경작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 여러 성인 남성이 있으면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요구를 어느 하나 손해보지 않고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역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티베트 가정은 고지대 환경에서 구할 수 없는 필수 물품을 얻기 위해 장거리 무역에 의존해왔습니다. 인도에서 가져오는 차, 먼 호수에서 얻는 소금, 중국 시장의 제조품 등은 위험한 무역 원정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이 여정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위험한 산길을 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남편이 있으면 누군가는 이러한 필수적이지만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다른 이들은 가정과 농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매력적인 점은 이 시스템이 현대 금융기획자들이 알아볼 만한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내에 여러 소득원을 두어 형제공동혼 가정은 자연스러운 다각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형제의 무역 원정이 실패하거나 그가 부상당하거나 병들어도 가정의 생존이 그의 성공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재된 여유는 개인의 실패가 곧 가족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형제공동혼을 중심으로 발전한 토지 상속 패턴도 놀라운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세대를 거쳐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이 가정들은 더 큰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통합된 소유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는 더 번영하는 공동체, 더 나은 인프라, 공유 자원,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적 지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을 경제적으로 묶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협력, 상호 지원, 책임 공유에 강한 동기를 부여해 개별 가정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자원을 놓고 파괴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는 형제들은 대신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협력 패턴은 티베트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환경적, 경제적 기초를 이해했으니 이러한 결혼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현실을 탐구해 봅시다. 일상생활과 가족 역학 전형적인 형제공동혼 가정에서 아내는 형제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실제로 복잡한 가족 기업의 중심 조정자이며 종종 개별 남편들보다 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텐진 돌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새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새 남자가 저와 결혼한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결정했어요. 아내는 일상적인 대부분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가정 예산을 관리하고 일 분배를 결정하며 이웃 가정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작물을 언제 심을지, 어떤 동물을 팔지, 무역 원정을 떠날지와 같은 주요 결정에 큰 발언권을 가집니다. 각 형제는 자신의 강점과 선호도를 살린 특정 역할을 맡습니다. 맏형은 무역 협상이나 공동체 지도력 같은 외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축 관리와 목축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막내는 가사 일을 돕거나 농사를 돕거나 가족의 영적 지위를 높이는 종교적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역할 분담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년 협상되며 상황이나 개인의 성장, 가족의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아내의 권한은 친밀한 관계에도 미칩니다. 그녀는 어느 형제와 시간을 보낼지, 언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임의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고려와 개인적 선호가 섞여 있습니다. 한 형제가 열심히 일하며 가족 복지에 크게 기여하면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그녀를 나쁘게 대하면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결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가족 관계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키웁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를 바버지라고 부르지만 종종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위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모든 아이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며 견고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롭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명의 아버지를 두었고 각자가 저에게 다른 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분이 무역으로 집을 비워도 다른 분들이 항상 곁에 있었죠. 저는 작은 가정의 친구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경제적 협력은 가정 관리에도 흥미로운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각 형제는 자신의 수입을 공동자금에 기여하지만 개인적 필요를 위한 소액의 개인 용돈도 유지합니다. 주요 구매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지출은 아내가 상의 없이 관리합니다. 이는 집단적 책임과 개인적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내며 많은 현대 부부가 이루기 힘들어하는 균형입니다. 이 결혼 내 갈등 해결은 파괴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확립된 패턴을 따릅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면 아내가 형제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갈등이 그녀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마을 원로나 종교 지도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제재는 가정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며 이는 그 사람의 결혼을 끝내면서도 가정 단위를 온전하게 유지합니다. 티베트 생활의 계절적 리듬은 자연스러운 관계 패턴을 만듭니다. 여름 목축 시즌에는 형제들이 몇 달씩 집을 떠나 있어 아내가 집에 남은 사람과 사실상 단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별과 재회는 참여자들이
단일 파트너, 결혼보다 더 다양하고 흥미롭다고 묘사하는 감정적 역학을 만듭니다. 티베트 여성들이 착용하는 장신구와 장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결혼 내 그녀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형제공동원 가정 내 종교적 관습도 아내의 중심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가정 재단을 관리하고 종교적 의식을 결정하며 불교 관행과의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형제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종교적 참여를 추구할 수 있지만 아내의 영적 리더십은 가족을 문화적 전통에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패턴은 현대적 영향과 형제공동혼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대 티베트에서 이 고대 전통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3. 현대적 도전과 문화적 진화. 여기서 이야기는 대부분이 듣지 못한 극적인 전환을 맞습니다. 1000년 넘게 티베트 가정을 지탱해온 결혼 전통은 이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형제공동혼이라는 고대 관습은 단순히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현실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창조하는 젊은 티베트인 세대에 의해 적극적으로 변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손실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정교한 문화적 진화입니다. 중국 정부는 현대적 결혼 관행을 촉진하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형제공동혼을 공식적으로 억제합니다. 하지만 도시 중심지와 외딴 시골 지역 간의 집행은 극적으로 다릅니다. 라사나 시가체 같은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이 이제 중국의 다른 도시와 유사한 단일 파트너 결혼 패턴을 따릅니다. 하지만 전통적 생활 방식이 지속되는 외딴 마을에서는 형제공동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공동혼을 만든 환경적, 경제적 조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티베트 사회를 재구성하는 매력적인 문화적 분열을 만듭니다. 도시 티베트인들은 종종 문화적 형제공동혼을 실천하며 정식 결혼 없이도 협력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합니다. 형제들은 사업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서로 다른 여성과 결혼하면서도 협력하여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들은 형제공동혼을 성공적으로 만든 경제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사회적 기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노르부 텐진 박사의 최근 경제 분석에 따르면 티베트의 협력적 가족 단위는 비슷한 핵가족보다 70% 높은 소득을 창출합니다. 기술도 이러한 관계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일상적인 가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화상통화는 가족회의, 육아 논의, 경제 계획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부 가정은 모든 참여자가 가정 재정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유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전통적 협력은 현대 통신 도구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하는 시스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연구자들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독특한 장점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보통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모두 경험하며 복잡한 가족 관계를 관리하며 강한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업, 교육, 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면서도 강한 문화적 연결을 유지합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일부 서구 커플들이 티베트의 형제공동혼 원칙을 연구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관계 상담가들은 공유된 경제적 책임, 협상된 역할 분담, 공식화된 갈등 해결 메커니즘과 같은 개념을 단일 파트너, 커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제공동혼 가정에서 발전한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협력적 의사 결정 과정은 복잡한 관계에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하는 시스템 내 여성의 역할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통적 형제공동혼의 아내는 상당한 가정 내 권한을 가졌지만 외부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현대 티베트 여성들은 협력적 결혼 내에서 독립적인 경력을 추구하면서도 가족 리더십 역할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가족 조정에 대한 전통적 존중과 현대적 전문적 성취를 혼합한 새로운 여성 권한 부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적 도전은 복잡하고 진행 중입니다. 중국 민법은 다자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상속, 재산권, 자녀 양육권의 복잡성을 더합니다. 일부 가정은 한 형제가 법적으로 결혼하고 다른 이들은 비공식적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해결합니다. 다른 이들은 결혼을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협력적 가족 구조의 법적 인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티베트 문화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관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은 정교한 사회적, 경제적 원칙보다는 선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티베트 공동체의 전통적 관습을 완전히 버리거나 오해에 맞서 방어해야 한다는 압력을 만듭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것은 티베트 형제공동원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 현실에 적응한 의도적 공동체 생활 모델입니다. 이는 편의나 절박함의 결혼이 아니라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혁신을 결합한 정교한 사회적 실험입니다. 그 결과는 가족 구조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사회가 상호 이익을 위해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도전합니다. 글로벌 영향은 티베트를 훨씬 넘어섭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환경적 도전이 심화되며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티베트의 협력적 가족 구조 모델은 주류 사회가 탐구하기 시작한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티베트 결혼 전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충격적이거나 원시적이라는 오해부터 벗어나 특히 형제공동혼은 혹독한 환경적, 경제적 도전에 대한 고도로 정교한 인간의 적응을 나타냅니다. 티베트의 까다로운 산악 지형에서 단일 가족 단위 내 자원과 다양한 기술 집합의 통합은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중요하게도 현대 티베트인은 이러한 관습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현실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이 현대적 형제공동혼 계약을 협상하고 가족들이 기술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며 현대적 불확실성 속에서 협력적 구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공동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전 세계에 귀중한 교훈들 제공합니다. 글로벌 사회가 치솟는 비용, 환경 악화,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면서 티베트의 협력적 가족 구조 모델은 집단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입증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티베트의 독특한 환경에서 갈고 닦은 공유 책임, 협상된 역할, 상호 지원의 원칙은 현대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티베트 결혼 관습의 이례적인 성격이 아니라 협력과 생존을 위한 사회적 기술의 개발에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매우 관련성이 높은 보편적 인간 도전에 대한 정교한 해결책입니다.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인간의 필요에 대한 혁신적이고 적응 가능한 대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티베트 결혼 전통의 현실과 오해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환경적 도전이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